박선영의 시네타운. 소년이 거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사랑 소녀가 떠나기 전에 가서 해줄 말이 있거든요. 달리면서 생각해요. 사랑은 광고 문구로 쓴 고백이고 전광판으로 하는 청혼이며 하늘에 쓰는 연기 글자다. 사랑은 아픔을 무릅쓰고 한 발짝 다가가는 것.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용기를 찾는 것이다. 다 표현해야 돼.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땐 용기 내서 하라고 영화 리틀 맨하탄의 11살 소년이 가르쳐줘요. 부디 오늘이 후회가 아니라 기회로 가득 찬 하루이길.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6월 9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 영화 리틀 맨하탄에서 골랐어요. 매트 스캔넬스의 In My Life 였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예요. 리틀 맨하탄. 요즘 부쩍 많아진 지각 개봉작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2005년 작품이에요. 무려 13년이나 늦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11살 꼬마는 무럭무럭 자라서 영화 헝거게임의 조시 허처슨이 됐더라고요. 그 왜 있잖아요. 제니퍼 로렌스의 남사친 커플. 팬들 사이에 조시퍼라고 불릴 정도로 막연한, 정말 막역한 친구 사이잖아요. 헝거게임에서 이 둘이 친해진 뒤로 만나면 초딩들처럼 유치한 장난을 쳐서 비글 커플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자, 바로 그 조시 허처슨의 어릴 적 모습, 무려 13년 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리틀 맨하탄으로 문 열어봤습니다. 6월 됐다고 딱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됐죠. 시원한 마룻바닥에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서 아삭아삭한 참외 깎아 먹으면서 뒹굴뒹굴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누자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토요일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299 하나님, 손이 커도 진짜 너무 큰 우리 엄마랑 만두 만들고 찌고 하니까 진짜 힘든 거 있죠. 내일 동네 할머님들 모셔서 잔치하신다고 하네요. 부디 저희 엄마 집은 늘 동네 사랑방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뚝딱뚝딱 뭔가를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게 해치우실 수 있는 분들. 고생하셨어요. 내일까지 주말이 왠지 사라질 것도 같지만 그래도요, 보람 있네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2040님은 한강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시네타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한강에서의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더위 잘 피해서 계세요. 6917님이 신청해 주신 곡 나눌 건데요. 무뚝뚝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어제 결혼 1주년이라고 꽃이랑 케이크 사가지고 온 거 있죠. 이래서 남잔 여자하기 나름인가 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6917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듣고 싶네요. 알고 싶네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오죠.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지없이 김세윤 씨를 사랑하는 팬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입니다. 더워요 하고 3919님, 영애 씨 아무도 모르는 여름 특집 시작할 때 된 거 같은데요. 네, 아무도 몰라서 저도 모릅니다. 지금. 네, 이것도 뭐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 게. 네. 박은주 씨는 모비우스 헤디 정답 맞히기라는 건 정말 태권도 단증띠 따기보다 어렵다. 저도 빨간띠에서 끝났는데. 전 진짜 태권도에 태도 못 해봐서 이게 어떤 비유인지 얼마만큼의 난도인지를 몰라서 너무 슬프네요. 제가 어느 태권도를 해봤다는 것 정도입니까? 자체가 신기하지 않나요? 조금 신기했지만 그건 집에서 이제 저희 아빠가 사내는 이런 걸 해봐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사내 이런 단어. 그래서 무척 아팠어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서. 마음이요? 아니요, 가서 맨날 맞아갖고 애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빨간띠까지는 갔어요. 네.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근데 단증 따기 전에 능망령 걸려서. 네. 끝내셨어요? 그래서 아예 시험 못 봤죠. 네. 그 단증 딴다고 연습하다가 옆구리를 세게 맞아서. 진짜 어려운 일이네. 박은주 씨의 사연이 갑자기 가슴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정답 과연 맞히신 분들이 있는지 그거보다 쉬울 보겠습니다. 텐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보단 쉽습니다. 네. 자, 고고 70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드렸었죠? 고고 70처럼 밴드를 그린 영화를 골랐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 대신에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1970년대가 아닌 1985년. 그다음엔 토끼, 보트. 그리고 마지막 노래로 제가 트래비스의 싱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태권도 단증띠 따기보다는 정말 쉬운. 네. 자, 정답자 얼마나 계셨는지 살펴볼게요. 김동원 씨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연평해전 7년째 직업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땡 친 거는 연평해전에 땡을 친 거고요. 7년째 나라를 지키고 계신 거는 이제 이거라는 점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민영 씨, 노래 영화가 나왔으면 다음은 춤 영화가 나와야죠. 엄정화 씨의 댄스 가수를 향한 성장 영화 댄싱 퀸. 아닙니다. 권소연 씨, 다음 영화 세시봉. 아닙니다. 4127번님. 싱스트리트 맞죠? 어설프지만 열정 가득한 뮤직비디오가 생각나요. 여자 주인공의 헤어스타일도 인상적이었고요. 정답입니다. 9086님이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싱스트리트. 문대희 씨, 싱싱 시원해져라 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127님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챙겨드릴게요. 감독이 존 칸이에요. 네. 계속해서 음악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네요. 이게 특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감독이 됐어요. 존 칸이 감독. 유난히 또 그렇죠. 원스. 맞아요. 그리고 비긴 어게인. 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 영화 뽑으면 항상 1, 2등을 다툴 영화가 다 같은 감독인데 이제 1, 2, 3등을 이 세 편이 다투는 거죠.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도 꽤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싱스트리트. 근데 약간 취향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 따라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혼자 시간 순서를 맞춰보면 싱스트리트의 주인공이 커서 원스의 주인공처럼 버스킹을 하다가 그래서 런던 가서 성공해서 뉴욕까지 가서 그냥저냥 살다가 한 번 더 음악하는 게 비긴 어게인이 아닐까라는 느낌의 영화인데요. 싱스트리트는 이제 감독 본인의 경험을 물론 사실 세 편 다 사실은 본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그 감독 본인이 밴드를 했던 사람이고 밴드에서 베이시스를 쳤던 사람이라 본인이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음악 영화는 거의 모두가 자기 경험이겠지만 네. 특히 이제 스쿨 밴드에 대한 기억,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밴드 했던 기억을 담아서 시나리오를 쓴 게 바로 이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이고요. 네. 그래서 배경이 85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그 주인공의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가 오프닝에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방에 앉아 있고 방문 틈으로 부모님이 막 싸우거든요. 근데 싸우는 내용이 아빠는 이제 실직을 했고 그랬더니 뭐 당신만 실직했어? 나라의 절반이 다 실업자야라는 대사가 나와요. 찾아보면 아일랜드가 정말 80년대 중반에 정말 경제가 안 좋았대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87년이 정말 최악의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85년이면 이미 뭐 정말 나라의 절반이 실업자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상황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희망도 없고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음악이라도 해볼까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싱스트리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학비가 싼 학교로 이제 아이를 전학 보내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전학 보낸 학교는 카톨릭 학교인데 규율은 엄청나게 센데
애들은 통제 안 되는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죠. 그리고 처음에 교칙이 얼마나 세냐면 주인공이 갈색 신발을 신고 갔더니 교칙에 검정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교칙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소한 142페이지짜리 교칙이 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있는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학교에 정말 안 그래도 모든 게 깝깝한 시대에 더 본인 옥죄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해방구이자 탈출구로 음악을 찾은 주인공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입니다. 네. 아까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인상적인 뮤직비디오 또 헤어스타일 말씀해 주셨듯이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 시대를 모르면 참 좋았을 텐데 존 카니 감독이랑 저랑 1살 차이더라고요. 존 카니 감독의 성장기라는 게 나라는 다르지만 제가 모를 수가 없는 성장기잖아요. 듀란 듀란과 아하의 시대를 제가 살았기 때문에 네. 아하야 듀란 듀란이야라고 약간 약간 H.O.T야 제키야 이런 그쵸. 그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슬퍼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약간의 좀 병신승리로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야. 내가 지금 관객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난 덕분에 남들은 모르는 걸 난 알 수 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데드풀 2에서 아하의 그 테이크미가 나오는 그 장면 연출이 네. 아하의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저는 공부하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왜 알죠?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큰 차이 나요. 아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H.O.T와 제키 말하면서 아차 싶었던 건 H.O.T와 제키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많을 텐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저도 그 말씀할 때 약간 아차 싶었어요. 나 누구만 어떻게 이제 그 토요일은 가수다에 나오는 멤버가 언급이 된다는 건 어떻게 누구 해야 돼요? 엑소와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팬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세대의 기억을 저는 갖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국내에는 늦게 소개됐지만 MTV라는 게 그 81년인가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때 첫 뮤직비디오가 버글스의 비디오 킬 라디오 스타라는 상징적인 제목이었고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 신디사이저를 막 연주하던 분이 한스 짐머고 그분은 나중에 영화음악의 거장이 되시고 뭐 이런 그 시대가 81년이잖아요. 와 역사책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어야 아는 거를 읽지 않고도 알 수 있으니 이건 참 좋은 거야라고 이제 최근에 정신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80년대에 그 여기 언급된 대중문화를 좀 알아서 더 재밌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걸 몰라도 이 영화는 충분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존 카니 감독이 그 음악 영화를 늘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하거든요. 음악 영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음악 처음 시작하는 얘기 아니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예, 모든 음악 영화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긴 어게인은 음악 다시 시작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싱스트리트는 음악 처음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든 다시 하든 음악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감독인데 그걸 또 잘해요. 싱스트리트는 처음엔 되게 그냥 즐거운 하이틴 무비인 줄 알고 보다가 뜻밖의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뜻밖의 곳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만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화 Sing Street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영화 감 왔어 하는 분들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챙겨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노래를 들어야죠. 음악 영화 얘기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음악이 좋아야지. 존 카니 감독은 또 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그중에 그 영화에 나오는 싱스트리트라는 아이들의 밴드가 직접 불렀고요. Drive It Like You Stole It. 박선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영화효가 김세윤 씨와 오늘은 영화 싱스트리트 보고 있습니다. 198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그 시대 노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시기를 알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건 내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지 못한 시간을 선물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이 영화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는 고등학교 가서 꼭 밴드를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서 뭔가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이
밴드를 하고 싶다는 로망이 가슴속에 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스쿨 밴드는 스쿨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인 밴드 싫으시고요. 그렇죠. 직장인 밴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에게는 오로지 스쿨 밴드. 짧지만 찬란했던 기억 하나. 네네네. 알 것 같아요. 졸업 축제 공연 같은 기억 하나. 음흠. 네. 그런 거 하나가 그냥 내 인생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원래 해서 이런 영화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그러한 로망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바로 이런 대부분의 하이틴 무비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 영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무렵의 나이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다 그런 영화의 미덕이 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학교를 다녔지만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해보지 못한 걸 저 주인공들은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나 혹은 동경의 감정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영화 보면 슬펐던 게 그러니까 일종의 팩트가 좀 팩트 폭력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네, 팩폭? 왜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의 형이 정말 영화에서 꼭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생의 깨달음은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삼촌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형이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영화에 보면 철학적 한마디 툭 던지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생각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로 이제 삼촌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툭툭 던지면 인생의 깨달음이 있어 보이는 말들을 하는 삼촌 캐릭터가 늘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형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은 맨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모르는 음악이었고 네. 연애도 해봤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세상 일을 다 아는 것 같은 거죠. 주인공이 보기엔 엄마 아빠가 보기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남이지만 주인공 소년이 보기엔 주인공의 소년이 만난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는 자기 형이 제일 많이 알고, 그렇죠. 큰 세상이죠. 예, 제일 위로가 되는 형인데 형이 하면 다 맞는 말인 거죠. 근데 그 형이 해주는 멋진 말들이 많지만 제 가슴에 박혔던 건 필 콜린스나 듣는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 못 받아. 그래서 왜 난 필 콜린스의 음악을 들었던 것인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슷한 시대의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을 자를 때 함께 잘라내지 못한 우울함이 제 몸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학창 시절에 가졌거든요. 너무 오글거리는 표현 아닌가요? 작가님? 그런가요? 네. 아니, 탯줄을 잘라낼 때 내 우울함도 같이 잘라내지 못했어. 이게 뭐예요? 오글거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무기력감인 거죠. 네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탯줄은 그냥 네네네.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게 계속 내 몸에 붙어 있는 느낌에 뭔가 나는 좀 그 우울한 아이구나라는 감정을 고등학교 때까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듣는 음악도 우울한 거. 그리고 남들 많이 안 듣는 거. 내가 막 좋아하다가 남이 들으면 딱딱 싫어져요. 내가 막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른 애들이 어떤 애가 와서 너 그 밴드 알아? 그러면 그날로 저는 그 밴드와 사랑이 끝나요. 계속 뭔가 마이너한 중에서도 마이너한 게 된 이유가 단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두워서 마이너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둡고 뭔가 좀 어렵고 있어 보이는 것들 찾아다니다 보니 저도 당연히 제네시스 같은 음악 프로그레시브 락에 빠져들고 막 이랬던 학창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성장기이긴 했지만 영화 속에 이런 즐거운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가 아니라서 내가 왜 여자에게 사랑 못 받았는가? 왜 학창시절에 인기가 없었는가를 그걸 이제와 깨닫게 되는 영화였나요? 싱스트리트? 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형이 필 콜린스 때문이야라고 저에게 그래서 너무 마음 편안하게 필 콜린스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시절의 어떤 원망을 다 필 콜린스에게 이렇게 떠넘기게 해준 고마운 영화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형과 그러니까 이 주인공 소년이 뭔가 지금의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형이 절반을 해준다면 나머지 절반은 라피나라는 여자 그 친구가 해주거든요. 사실은 밴드를 시작한 것도 라피나 때문이잖아요. 라피나라는 여자한테 어필하려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가 나 밴드에 라고 해서 말을 먼저 뱉어놓고 밴드를 한 거잖아요. 그 장면 되게 부러웠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직접 가서 말을 걸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불어. 어떡해요. 근데 거기서 특히 이제 라피나가 해준 말 중에 라피나는 어쨌든 이 주인공 소년보다는 먼저 좀 세상의 아픔을 겪었던 친구라서 이 친구가 해준 말이 넌 아직 행복한 슬픔이란 게 뭔지 몰라 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겠다는 아이에게 중요한 건 행복한 슬픔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영상이 되는 거죠. 또래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그 나이 또래 특히 그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딴 거 몰라요. 그래서 뭐야 그게 막 이런 반응인데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해준 말이니까 그게 뭔지를 계속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주인공 소년의 숙제 같은 거거든요. 서서히 어렴풋하게 행복한 슬픔이 뭘까를 알아가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고 어쩌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사실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도 행복한 슬픔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렴풋한 뭔가를 이제 알아내는 영화가 싱스트리트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멋진 말들 많죠. 특히 로망, 해보지 못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 못된 아이에게 나는 너 따윈 안중에도 없어. 너는 내가 만드는 노래의 소재일 뿐이야. 너는 뭐를 망가뜨리기만 하지 만들 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렇게 말했는데 한 대도 때리지 않고 가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 현실이라면 주먹이 날아올 텐데 이 감독이 주인공에게 선물한 최고의 판타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악당이라니. 그 아이는 나쁜 아이 아닙니다. 나쁜 아이라면 그렇게 조용히 입을 다물지 그 아이 않거든요. 왠지 더 크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영화의 엔딩을 두고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엔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감독이 놀란 건 자기는 일종의 판타지로 이 엔딩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판타지로 보지 않아서 놀랐다.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의 엔딩은 정말 묘합니다. 여운이 정말 오래갑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저희 네. 제작진이랑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만 울었네요 엔딩에서. 그래서 눈물 전 나죠. 너무 울었어요. 그렇죠. 좀 창피했어요. 이 엔딩에서 눈물을 흘렸다면 네. 우리는 행복한 슬픔을 아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그 울지 않은 우리 박근희 작가는 아직 조금 모르죠. 더 성장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모르죠. 근이야 너 더 성장해야 된대요. 행복한 슬픔을 알아야 눈 마주치고 알아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알아야 성장을 한다는 거. 어떻게 이 엔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근이야 소리내서 웃어 괜찮아. 그렇죠. 하지만 그런 관객을 위하여 이 영화를 만든 거죠. 네. 이 영화 덕분에라도 알게 된다면 행복한 슬픔의 어떤 놀라운 가치를 네, 이 영화 네. 덕분에 널리 더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박근희 생각합니다. 작가가 행복한 슬픔을 아는 그날까지 싱스트리트를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싱스트리트 밴드가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고요. 업이라는 노래고요.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게 처음 노래 만들면서 주인공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라피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이 정말 이게 정말 오글거리는 표현이죠. 눈동자가 구름이 거친 보름달 같아. 제가 영화를 보다 그 표현을 보면서 야 이거 센데? 라면서. 근데 아마 그 나이 때에 제가 그 표현을 알았다면 써먹고 싶었을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 나이 때에는. 그래서 구름이 거친 보름달 같은 눈을 가진 여자를 생각하며 만든 업이라는 노래입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싱스트리트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싱스트리트의 업 듣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독이랑 비슷한 나이대라서 80년대 학창 시절을 다녔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사실 믹스테이프의 시대를 살았다는 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믹스테이프를 만들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전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믹스테이프라는 그 손에 잡히는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행위가 주는 그 시간이 주는 그게 남긴 감정을 안다는 게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레코드점에서 한 곡당 50원,
100원 이렇게 해서 그 돈 받고 레코드점에서 만들어줬어요. 아, 만들어 주는 데도 있었어요. 노래를 골라서 레코드점에 주면 그게 다 저작권 관리가 확실치 않던 시절에 가능했다. 근데 네. 레코드점 아저씨한테 목록을 쭉 주면 한 곡당 50원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믹스테이프 그 다음 나가면 믹스테이프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예쁘게 아저씨가 다 녹음해갖고 곡 제목까지 다 해갖고 줘요. 그럼 그걸 친구들에게 선물하거나 좋아하는 여자에게 선물하거나 했던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근데 그 믹스테이프에 넣을 노래를 고르는 과정 그리고 그 노래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레코드점에 부탁하지 않고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 나올 때 틈틈이 녹으면서 테이프를 만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제가 방송 일을 하나 봐요. 근데 CD로라도 네. 누군가에게 줄 음악을 그렇죠. 리스트를 만들고 순서를 바꿔보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본 그거라면 그 네. 테이프까지의 그 추억을 좀 공유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인이 했던 말인데 마음을 만지는 일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라피나가 너를 위해 만들었어라고 해주는 노래를 테이프로 듣고 울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노래를 만들어라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믹스테이프를 받을 때 전해지는 건 내가 노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고르는 그 아이의 시간. 이 노래의 선곡을 배치하느라 고민했던 그 아이의 그 시간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맡기고 레코드점에서 찾아오는 그 1박 2일의 시간 그런 시간이 통째로 오는 거니까 그 음악을 듣는 느낌은 다르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과 얘기로 들어서 아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 승리로 네.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어썸 테이프 그렇죠. 해가지고 그 네. 어썸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남기고 네. 간 유물 같은 정말 그쵸. 유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 싱스트리트가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보면 그냥 21세기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동시에 85년의 이야기를 상상이 아닌 추억으로 85년으로 갈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좋은 영화예요, 이거. 네. 네. 싱스트리트에 이어질 다음 영화 이제 슬슬 힌트를 볼까요? 밴드 하나 가야죠. 다시 밴드 또. 네. 이게 왠지 여름 특집인가? 여름은 락페의 계절이라 그런가? 어쨌든 다음에도 밴드고요. 네. 일본이고요. 만화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결정적인 힌트는 감자. 감자 싹. 감자 이거면 싹.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밴드, 일본, 만화 원작, 감자 싹.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아까 잠깐 노래 나갈 때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단증은 검색으로 딸 수 없지만 무비우스에 뜨는 검색으로 맞출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만 쓰면 나올까요? 밴드 일본 만화 원작 감자싹. 미야자키 아오이. 에이, 끝. 미야자키 아오이. 폭이 좁아졌어요. 여러분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3분께 선물 2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끝곡은 뭘로 할까요? 싱스트리트의 엔딩곡이고요. 지금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 지금 알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해라는 가사를 가진 Go Now, 애덤 르바인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역시 영화 싱스트리트에서 골랐습니다. 애덤 르바인의 Go Now.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